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표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작년 9월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반 만인데요. 근데 오늘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답정 기소다. 그리고 검찰의 조작이 거의 점입과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떤 점에서 그렇다는 겁니까?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에 검찰의 기소가 놀랍거나 색다르다고 느끼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답정 수사, 답정 기소라고 보고요. 기소를 목표로 지금 수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범죄가 실제 증명이 되거나 범죄 사실이 확인돼서 수사를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소에 대해서 답정 기소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난 것 같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무분별하게 피의사실 공표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했지만 이제는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증거와 어떤 여러 가지 근거들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데 뇌물과 크게 배임인데요. 이 428억 약정 의혹에 대해서는 또 쏙 뺐고요. 대선 경선 자금 8억 수수에 대해서도 쏙 뺐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뇌물이고 무엇을 배임으로 명시한 것인지 이번 검찰의 이 여러 기소를 통해서 결국엔 전혀 근거와 증거가 없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소한 것 아니겠느냐라면서 이제 당 대표가 더 이상 민주당 대표 수행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대표직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우선은 야당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얼마나 큰 방탄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를 했다라는 것은 증거 없이 기소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판단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답정 기소라기보다는 사필 규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을 했죠. 1년 반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검사들이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한 것은 작년 7월부터니까요. 조금은 빠르게 답을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대장동 비리 의혹이 터져 나왔을 때부터 사실 국민들은 이 대표가 기소될 거라고는 누구나 상상했었던 것이고 그에 대한 결과를 저희는 기다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실은 이제 법정에서 당연히 이제 가려지게 될 겁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당원 80조에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가 일단 되면은 당직을 정지하도록 돼 있잖아요. 다만 사망에 보면 이게 정치 탄압, 부당한 이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5시에 당무위가 열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검찰의 기소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요. 바로 긴급 최고위원회가 개최되었고요. 11시 반경에 저희가 이 사안 자체는 정치 탄압이다로 최고위에서 이 유권 해석을 내렸고 이 5시에 당무위원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럼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당무위에서는 거의 같은 결론이 나겠네요? 그럴 것으로 당연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에서는 같은 결론을 내기 때문에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본 김기현 대표의 생각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스스로 내려오실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이 배임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범죄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배임 행위에서 이 배당 이익 자체가 5천억 원이 가까운 숫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 배임이 아니라 지금 업무적 배임에서 특히 50억 원 이상이 됐을 때는 무기징역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는 그러한 범죄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했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증거라는 것을 제대로 구체적으로 제시하느냐일 텐데 자신이 없으면 기소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왔을 때 무기징역을 혹여라도 받게 되는 당대표를 어떻게 보호하고 방탄하려고 하는지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민주당 내 이제 당내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대표나 측근들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놓고 몰고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김종민 의원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당연히 다양한 의견들은 당에서 나올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어찌됐건 지금 상황 자체가 명백하게
이 야당 탄압이고 이 정치적 표적을 또 지금 현재 야권의 차기 대통령 지지도 1위인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압박 수사라고 보고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근거를 봤을 때 방금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428억 약정에 대한 부분도 쏙 빠졌고요. 경선자금 8억 수수 의혹도 쏙 뺐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뇌물이고 무엇이 배임인지 증명을 해야 될 텐데 사실 뭐 이 범죄 수익 산정을 이 세금을 제하고 428억이 세후 428억이란 거 아닙니까? 정말 착한 범죄자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금까지 다 떼고 범죄 수익을 이렇게 세후로 측정한 것도 참 신기했고요. 또 민간업체의 수익 전체를 이제 범죄 혐의로 보긴 했는데 이 민간 개발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또 검찰이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 15년에 이 범죄를 2025년에 하겠다. 무슨 범죄를 외상으로 이렇게 합니까? 뇌물을 보통 외상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여러 가지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 정말 이 검찰의 이 기소 사유 자체가 근거가 너무 허무맹랑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제 대표직을 수행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 거 아니에요? 기소가 됐어도 당원 80조를 이미 이제 작년에 개정을 했고 이번에 적용이 되면요. 자, 어떤 생각이세요? 뭐 정말로 총선만 생각하고 이기는 것만 생각한다면 저희에게 나쁠 것은 없다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도 얘기했었었고요. 다만 국민들을 위해서는 지금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실하게 기소된 부분은 배임에 대한 것입니다. 청와동인 관련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까지 끌고 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좀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분의 미래 수익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라는 건데 그 증거를 말씀하시는 증인들의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지금은 뭐 한번 두고 보겠다라고 하면서 똘똘 뭉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민주당 앞으로는 그 수렁텅이에 빠지는 것 좀 1분 1초가 빠르게 더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화동인 1호의 그분은 누구인과 관련해서 이제 당초 알려지기로는 검찰이 428억 약정한 혐의도 기소를 할 것이다라고 알려졌었는데 이번에 이제 공소장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다만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서 기소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전원 관련 진실공방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이 지난 7일인가 만났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한 것으로 이제 전했는데 또 박용진 의원은 만나고 왔는데 이재명 대표의 이자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저도 최고위원으로서 올 초에 문재인 대통령님 예방하고 왔는데요. 그 당시에도 대통령께서 직접 제가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직접 이재명 언급했습니까?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그랬군요. 윤석열 정권에 우리 저항에 가야 된다. 야당으로서 정말 험난한 시기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아마 이제 대통령께서 각각 만난 사람마다 다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되풀이하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박용진 의원님 뵈셨을 때는 뭐 다른 얘기 하셨겠죠. 뭐 당연히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 것 같긴 하고요. 아무튼 각각 말을 다른 것뿐이지. 그러니까 대화를 나눈 주제가 달랐을 텐데 그렇게 저는 자기가 들을 줄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박용진 의원이 어떻게 보면 비명계 쪽 의원이라서 그랬을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박용진 의원이 이제 인터뷰했던 그걸 열심히 들었어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을 키우고 싶은 사람은 자기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이구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칭 이제 정치 8단인가요? 9단이라고 하는 그 박지원 전 원장님 같은 경우는 그냥 친명 호소를 하기 위한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까 의원님 다녀오신 때가 언제라고 하셨죠? 올 초였습니다. 1월. 올 초도 좀 좀 심각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직접 이재명 대표와 똘똘 뭉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건가요?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때 이재명 대표도 같이 갔었나요? 그렇죠. 저는 기본적으로 그 주변에 제가 확인을 좀 해봤거든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하게 지내시는 친문 분들과 상의를 해봤을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화법 자체가 아니라는 말씀들을 더 많이 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그리고 정치라는 것이 시기와 때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윤호중 전 원내대표가 그런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요.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또 다른 분들도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가 당선이 됐을 때는 그때부터는 어차피 당원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똘똘 뭉쳐라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최재성 전 수석은 또 게 박지원 전 원장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전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뭐 좀 어떻게 보면 박 전 원장의 말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어요. 예.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요. 훨씬 이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훨씬 이전이라는 것이 정치 상황이라는 것이 수시로 변하는데 본인들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지금 갑자기 숟가락을 얹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요. 제가 알겠습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예. 그럼 확인된 거죠, 뭐.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어제였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지요. 정치권에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한번 듣고서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피해 당사자의 거부도 무시하고 국민 반대도 무릅쓰면서 일본으로부터 사과 등 그 어떤 것도 얻어내지 못한 대통령을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굴욕적 비정상회담을 둘러싼 의혹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합동청문회를 국정조사와 함께 빠른 시일 안에 실시할 것을 국정조사 대상이 안 된다고 봅니다. 반복되는 이야기고 모든 상임위에서도 지금 그런 걸 걸고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이 한일 관계를 파탄에 몰아놓은 걸 수습하는 그런 과정이고 이웃인 일본과 우리가 언제까지나 지금 상태처럼 내면하고 지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야 공방 계속되고 있고요. 일단 야당은 국정조사 지금 추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윤 대통령의 담화를 놓고서 정면 돌파 뭐 이렇게 해석도 있었지만 또 일방적인 소통 행보 아니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어제 대국민 담화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사실상 뭐 전혀 본인은 잘못한 게 없고 뭘 내주고 오셨는지도 잘 모르는 듯했습니다. 네, 어찌되었건 대통령께서 조금 더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한일 정상회담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아쉽고요. 과연 우리 국익에 도움되는 게 과연 일이라도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도 있었는지 하나라도 좀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무리 봐도 처음에는 화가 나다가 지금은 갸우뚱합니다. 어리둥절하고 도대체 국익에 무엇이 도움이 됐는지 아무도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무엇이 됐습니까? 저 지금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허은하 의원님. 우선은 어제 대통령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앞으로의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국민들은 그 한일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외교에 있어서는 오로지 국익이 우선돼야 되고 그리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4월 방미하고 5월 그 G7 정상회의뿐만 아니라 조규전 뉴스 전에 나왔었던 뭐 그 세금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요. 또 뭐 수출에 대한 얘기, 긍정적인 것들이 쭉쭉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좀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 차원에서 좀 실질적인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많이 보여주시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대응 물어볼게요. 국정조사 카드 어제 나왔었고 청문회를 동시에 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여러 가지 외통위나 국방위 등에서 해당 상임위를 개최하고 있지만 상임위에 출석해서 여러 가지 위증을 하더라도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해야지만 이 증감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위증을 할 경우엔 또 허위 사실을 발언할 경우엔 처벌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좀 밝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국정조사 대상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야당이었을 때 제가 국회의원이 됐는데 늘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제발 발목 좀 잡지 마라, 일 좀 하게 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은 대안을 제시하라라는 말, 이 세 가지가 늘 나왔던 말이거든요. 저희도 똑같이 반사를 하고 싶어요. 뭐든지 대안 제시도 없고 지켜보면서 차분히 기다리는 것 없이 그냥 무조건적인 공격을 하고 정치적인 공세만 하면서 무언가를 얻고 싶은 것인지에 대한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대요. 뭐 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강제징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왜 안 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보통 학폭 피해자가 이 가해자의 치료비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왜 식민 피해는 우리가 받았는데 왜 일본 전범 기업이 배상하라고 했던 대법의 판결을 대통령이 뭔데 그걸 거부하고
말을 바꿔서 이렇게 저희가 약속을 하고 오는지도 잘 이해가 안 가고요. 2019년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 이 일본의 무역 보복에 맞서서 우리가 네.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수출을 거부하자 저희가 국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이제 와서 소부장 시장을 연다면 일본 소부장 기업에게 철저하게 유리하고 우리 이제 막 갓 걸음맞대기 시작한 소부장 기업들은 아마 전멸할 겁니다. 왜 이런 시장 개방을 아무런 대책과 상의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얻은 게 화이트리스트 복원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왜 그렇죠? 예, 지금 이해가 안 빈손 가는데. 외교라는 게 이제 야당의 주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 지금 말씀하셨던 것을 지금 국민들이 보시고 생각하시기에 그걸 청문회까지 할 건가, 아, 국정조사까지 할 건가, 예. 만나셔서 말씀 나누시면 되는 거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생각합니다. 영원한 우방도 없어요, 외교에서는. 예. 그리고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얻을 건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런데 그게 국조의 문제입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지점을 뭘 말씀을 얻었냐고 드리는 여쭤보고 겁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2019년 왜 당시에 이 청문회를 하려고 후쿠시마 하는지에 대한 수산물 걸 수입 여쭤봤죠. 거부한 것도 우리가 WTO에서 이게 승소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왜 갑자기 우리가 WTO 이번에 무역 보복 받았던 거 제소 취하죠? 우리가 예. 피해를 받은 나라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피해를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과 혹은 최소한의 그때 무역 보복에서 미안하다라고 일본 정부가 사과해야 될 몫인데 왜 우리가 사과도 안 하고 반성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제소를 취하며 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 복원도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왜 우리가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사과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제 의견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예. 드렸었고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지점은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한 얘기들을 국민들도 듣고 싶으실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게 청문회 문제냐는 얘기입니다. 네. 왜 그렇게 접근하냐는 겁니다. 아니, 대안을 제시하고요. 발목 잡기 하지 말자고 진실을 민주당이 얘기 안 늘 해주시니까. 이야기하지 오늘 않았냐는 우상호 의원은 말씀입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 하던데 이 한일 정상회담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국정조사를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게 왜냐하면 한일 정상회담 내용 자체가 공개가 돼야 되는데 이게 공개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아시다시피 대통령은 이 형사소추, 그러니까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 이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는 이 불소추 특권이 있으신데 이 부분은 국익에 대한 현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저는 여러 가지 사실 국정조사나 청문회에서 정상회담의 내용이 나올 가능성 매우 희박하다고 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외교부에서 어떤 절차를 가지고 지금 일본 이 아사히 신문에서도 여러 가지 일본의 방문기 순위 중에서 등급 중에서 최하위 등급 4단계로 지금 방문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빈도 아니고 공빈도 아니고 공식 실무 방문도 아니고 그냥 실무회담. 우리나라 대통령이 실무 방문을 했다는 겁니다. 4단계로. 그러니까 오므라이스 드시고 오셨는데요. 어찌되었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실제 녹취 담화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을 통해서 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엔 저는 수사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뭐 기본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정치하시는 예. 여당이든 야당이든 네. 이 외교 문제를 정치적인 걸로 이렇게 정쟁화시킬 부분은 아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국의 국익을 따져야 될 텐데요. 지금 조금 수면 아래로 빠져 있지만 제7 광구 석유 탐사 관련된 예. 부분을 저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 일본 같은 경우는요. 본인들의 국익을 위해서 저희가 72년도에 한일 양국 공동 개발을 하기로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보다 보니까 본인들 스스로도 혼자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80년대 중반에 일본이 일방적 중단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28년도에 제7광구 국제법에 따라서 일본에 귀속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만 기다리면서 국익을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번 문제를 가지고 풀어야 될 숙제가 너무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풀어야 되는지 대안 제시하시고 여야가 함께 만나서 대화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가능성 언급이 있었잖아요. 예, 김용민 의원도 그렇고, 사무총장도 그렇고, 사무총장이 정책위 의장이요. 예. 탄핵까지는 아니신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이게 현저하게 국익을 훼손했을 경우엔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 이 형법상 외환의 죄는 또 이적행위의 경우는 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예. 불소추 특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저는 이 부분은 사실상 수사를 해야 되는데 감히 대통령을 지금 검사 출신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분이 대한민국에 존재하겠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저도 수사는 했으면 하는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죄가 만약에 여죄가 밝혀지면 네. 분명히 이제 그런 법적 절차, 헌법이 정하는 절차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김용민 의원하고 김성환 정책위 의장이군요.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명백하죠. 국익을 만약 이렇게 소위 나라를 팔아먹고 왔다 이렇게 하면은 예. 외환해제고 이적 행위죠. 이건 뭐 그렇군요. 명백합니다. 자, 일각입니다. 민주당 일각이요. 이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이 탄핵 관련 발언들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 탄핵 제조당 같다라는 생각이 좀 계속 드는데 이게 덮어놓고 탄핵 먼저 운운하게 되면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탄핵에 대해서 국민들의 생각은 분명 있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탄핵하고 싶으면 추진하고 싶으면 해라. 정말로 국민들에게 제대로 말할 자신이 있다면 이라고 네. 저는 전달하고 이 싶습니다. 탄핵 추진 가능성 관련해서 오늘도 또 진성준 의원 또 우상호 의원이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헌법 위반 가능성은 있다. 진성준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우상호 의원은 쉽게 탄핵 같은 거 얘기 자꾸 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의 결이 다른 그런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세요? 아무래도 우상호 의원께서는 당시 원내대표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실제 진행했던 원내대표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예. 우려들을 좀 하시는 예. 것 같고요. 그만큼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 저는 뭐 방금 탄핵 제조당이냐고 하셨는데 탄핵 대통령 제조당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식의 국익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들을 앞으로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최소 하시려면 충분히 좀 이 여야가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논의도 없이 별 깊은 고민도 없어 보이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라를 팔아먹는 듯한 국익을 훼손하는 듯한 이 논의만 진행하기 때문에 저도 부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국회에서 좀 논의를 해주십시오. 네. 기본적으로 이번 일본 방문에 대해서는 국민들 보시기에는 분명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지켜봐달라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네. 보수 언론에서도 지금 사설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슬아슬한 동행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라던가 역사로 인한 상처는 봉합되지 않았고 갈등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응어리로 남아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자극적인 용어라던가 자극적인 정치로 이 부분을 해결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 함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함께 대화하면서 풀어갈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저희가 예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어제 외통이 있었잖아요. 그 탄핵 이야기 나오니까 정부의 정책 판단은 탄핵 사유가 아니다. 심각한 인신공격이고 명예훼손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뭐 이미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48시간을 한미 정상회담했다라고 주장하고 한일 정상이 당시 만났을 때도 뭐 국기도 없이 단촐하게 하는 걸 보면서 예. 이미 여러 가지 이 문제를 삼아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네. 이미 그게 해임 건의안이 살아있는 상태고요. 여러 가지 이 국회의 해임 건의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정말 심각한 4등급의 이 의전을 받으면서 네. 이 청와대 대통령실 의전비서관도 사퇴한 바 있습니다. 정통 외교부 출신의 외무고시 수석 출신의 외교관 이 의전비서관이 예. 사퇴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은 의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마무리 발언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1년 차 돼가고 있습니다. 잘못한 부분은 분명 잘못했다고 저도 지적합니다. 네. 그게 옳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4년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고 예. 우리나라의 국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국익 말로만 하지 마시고 그 더불어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좀 자극적인 발언이라던가 모든 탄핵이든 해임이든 자르면 그만이다라는 식의 접근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야 입장 들어봤습니다. 치열했습니다.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